재미있나? 데일 도튼. 아주 하찮은 일이 계기가 되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처음 느낀 것과는 달리 불운이 행운으로 혹은 행운이 불운으로 뒤바뀌기도 한다. 내게도 그런 일이 꼭 한 번 있었다. 그 일을 겪고 난 후 난 더 이상 내게 닥친 행운이나 불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그에 관한 것이다. 시작만큼은 내 생의 최악이라고 할 만했던 어느 날 밤 내게 일어났던 일 말이다. 낯선 노인과의 첫 만남.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힘든 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바람에 오헤어 공항 항공편이 모두 취소되고 마는 사태가 벌어졌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5월이었는데도 밖에는 눈보라가 매섭게 물어치고 있었다. 물론 시카고 기준으로 보면 그리 대단한 눈보라는 아니었다. 하지만 공항 측 설명에 의하면 봄을 맞아 제설기를 모두 창고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활조로를 다 치우려면 아침나절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오헤어 촌구석 공항 터미널에 장장 26시간 동안이나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 순간에는 이 불행한 사건이 내게 행운이 될 거라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들지 않았다. 사업차 온 시카고에서 사흘을 보낸 나는 지칠 대로 지쳤고 오후 일찍 비행기를 타려고 눈치를 보며 마지막 회의까지 빠진 참이었다. 제 시간에 집배에 도착해야 생일을 맞은 아내를 축하해주고 딸아이와 함께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난 지금 수천 명의 괴팍한 사업가들과 샐러리맨, 시끌벅적하다 못해 머릿속을 온통 벌집을 쑤신 듯이 만들어 놓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아직도 공항에 있었다. 가족과 레스토랑에서 오붓한 저녁 식사를 즐기는 대신 불편한 양복 차림 그대로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트렁크에 기댄 채 유일한 먹거리인 초콜릿바 2개를 아껴 먹느라 안간 힘을 쓰는 중이었다. 왜냐하면 자판기에 남아있는 먹을거리치라고는 그 2개가 전부였기에. 우울한 생각에 잠겨 초콜릿바를 먹는 동안 몇몇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웬 낯선 노인 한 사람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분명히 아이들과 일행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이 마치 공항 터미널 안에 있는 꼬맹이들 절반 정도를 담당하는 오락부장이라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다. 70이 다 되어 보이고 체크무늬 바지에 폴로 셔츠, 장식이 있는 금속 고리로 고정시키는 끈 모양의 넥타이인 볼로타이 차림을 한 덩치 크고 걸음걸이가 느린 사람이었다. 한참 우울하던 차라 저 노인네는 공항 휠체어에 꼬맹이들을 태워 밀고 다니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자기 내세 걱정이나 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짜증이 일었다. 하지만 그는 내 바람과는 달리 아이들과 나이에 맞지 않게 쿵쾅거리며 여전히 희희낙낙거리며 놀고 있었다. 그 노인은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 자지러지게 웃었는데 얼마나 크게 웃는지 입속 저 깊숙이 박힌 이가 다 보일 지경이었다. 짜증스러웠던 나는 고독을 씹으면서 혼자 툴툴 거릴 수 있도록 이 소란스러운 유치원을 내게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차렸으면 싶었다. 특히 지금처럼 철학 맞은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마침내 지친 듯 노인장은 아이들과의 놀이를 마치고 갑자기 내가 앉아있는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마치 방 안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유일한 사람을 단박에 찾아내는 고양이처럼 그는 곧장 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벽에 기대고 앉아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면서 숨을 헐떡거리며 내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시오 젊은 양반. 그러더니만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새로 사귄 어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톰이라는 녀석은 형제가 6이라는 둥, 제이슨이라는 녀석은 손목이 부러져 석고붕대를 했더라는 둥. 그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갖가지 썰렁한 농담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지금은 하나밖에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들이었다. 자네 유일교파의 열성 신자와 안식일 재림파의 맹렬 신자 앞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내가 뜨악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곧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 자네 집을 찾아와 현관을 두드리게 되지. 구원받으라고. 하하하. 자네 일은 재미있나? 한참 그런 썰렁한 농담을 하더니 누가 듣든 참견으로 들릴 만한 질문들을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내 아내와 딸과 고향,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 캐물었다. 직업은 뭔지, 근무지는 어딘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몇 가지 질문에만 짧게 대답하고 나머지는 대충 얼버무렸다. 아뿔싸. 하지만 곧 내가 둘러댈 수 없는 말보다 그가 퍼부어댈 질문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충격적인 말 한마디로 내게 결정타를 먹였다. 근데 말이야, 자네 일은 재미있나? 날도 저물고 피로와 무엇에 대한 것인지 모를 적대감이 쌓였던 터라 평소의 정중한 내 태도는 온데간다 없이 그만 그에게 내 본심을 신랄하게 털어놓아 버렸다. 그동안 억지로 눌러두었던 분노와 영혼 위의 먼지처럼 켜켜이 쌓여가던 실망감이 나도 모르는 새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난 이제 35살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거의 15년을 일만 하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그 15년 동안 난 무엇을 했을까요? 대체 무엇을 성취했다는 말입니까? 세울 것이라고는 보험 걱정은 없겠다가 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나는 회사에 충성했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항상 소위 말하는 바르고 똑똑한 일만 했지요. 내 몫을 잘 해냈다는 이 말입니다. 하지만 승진은 더뎌지기만 합니다. 행여 내가 불평이라도 할라치면 그래도 당신은 직장이라도 있지란 소리만 되돌아올 뿐이지요. 그러니 그냥 입 닥치고 감사하라는 말이니까 뭡니까? 그 말은 산다는 것이 아직 안 죽었을 뿐이라는 소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흥분한 듯하여 난 잠시 말을 멈추고 노인을 뚫어져라 노려보면서 혹시라도 그가 내 곁에 앉은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갑자기 쑥스럽고 부끄러운 마음과 미안함이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서는 실망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충분히 공감한다는 듯 희끗희끗한 머리를 끄덕이면서 나더러 말을 계속하라는 표시를 했다. 나는 그에 힘입어 말을 계속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참 괜찮은 이들이에요. 문제는 동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하는 일도 문제가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죠. 그냥 일일 뿐이죠. 말 그대로 일. 일입니다. 주당 50시간을 일하는데 한 주 또 한 주 그러다 보면 휙 또 한 해가 가버리죠. 그럼 봉급이 약간 오르지요. 상사는 좀 더 못 올려줘서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언젠가는 봉급 책정 예산에 여유가 생길 거라고 말하죠. 사실 그도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하면서도 믿지 않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나도 갇혀버렸습니다. 상황이 훨씬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형편이 나아진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도 좋은 시절은 이제 다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나 기업 구조조정 운운하는 으스스한 소문을 듣고 삽니다. 누구에게나 몇 달 혹은 몇 년씩 일자리 없이 실직자로서 쩔쩔매는 친구 하나쯤은 있지요. 그런데도 말로는 지금 경제 형편이 좋다고 하다니. 지금도 이 모양인데 불황이라도 닥치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따분한 삶이 진저리가 나면서도 이것마저도 나빠질까봐, 빼앗길까봐 겁이 납니다.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흘려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무겁게 합니다. 기회를 잡아서 과감하고 용감하게
내 꿈을 실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어 달에 한 번꼴로 새로 나온 자기계발서도 사고 새로운 꿈도 꿔보려고 노력합니다. 목표도 세우고 저축도 시작해서 내 사업도 할 생각을 말이죠. 하지만 아내와 아이가 딸린 데다가 은행 대출하며 기타 등등 다른 빚도 많은데 도저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낯선 노인에게 내가 회사를 차렸던 과거를 이야기할까 잠시 망설였다.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가 꽤 대단한 우스갯감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 내가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를 죄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걸핏하면 당신 아이의 유치찬란한 기대를 들먹이며 창피를 주고는 마냥 즐거워들 했다. 그런 기억 때문에 평소에는 그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속내를 털어놓던 참이었으므로 내친 김에 아예 깡그리 말해버리기로 결심했다. 물론 자유롭게 살겠다고 시도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 셋이서 돈을 모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요. 복사 전문점을 열었는데 우리 중 한 친구가 가게 운영을 맡았지요.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지점도 늘릴 계획으로 모두 거기서 종일 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흥미있게 얘기를 듣고 있던 그가 물었다. 초기 투자분은 얼마 안 있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사업을 접지 않으려고 우리 각자 돈을 더 쏟아부었지요. 결국 나는 저축했던 돈을 깡그리 다 날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도 둘이나 잃었고요. 물론 내 꿈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침내 나의 모든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자 모두들 내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넌 아직 직장은 있잖아. 난 잠시 숨을 내쉬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고통이 다시 떠올라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조적으로 내뱉었다. 몇 년쯤 지나면 다시 덤빌 배짱이 생길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다시 시작할 돈이나 장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이라도 잘릴 때를 대비해 자금을 따로 떼어두었어야 했는데 두어 달이 멀다 하고 흉흉한 소문이 활개를 치고 나더니 말입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대학교까지 시키는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식중개인 광고를 볼 때마다 나는 아직 시작도 못했구나 싶어 스스로 얼간이가 된 느낌마저 듭니다. 이제 저에게는 퇴직 후 계획만 남았어요. 짜잔, 퇴직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적어도 난 아직 직장은 있잖아 대신에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난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 마침내 나는 입을 다물었다. 너무 많은 말을 해버렸다. 이 노인도 아마 퇴직한 상태이며 다만 내게 호의를 보이려던 것일 텐데 그가 내 문제 따위를 떠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재미있나? 데일 도튼. 아주 하찮은 일이 계기가 되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